제 생각엔 마인드가 부족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마인드가 아니고 일본에 가서 레이싱 모델들하고 일을 겪으면서 가장 기뻤던 거는 시합이 있는 동안은 인터뷰가 죽어도 안 돼요. 자기네 팀 자동차가 트랙을 돌고 있을 때는 그 레이싱 모델은 트랙에 붙어가지고 그 차를 응원하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그게 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합 도는 도중에 레이싱 모델들을 기자분들이나 사진 찍는 분들이 다 데리고 나와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는 저희 팀에 있었던 레이싱 모델조차도 우리 선수가 지금 몇 등 달리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레이싱 모델이라는 부분은 엄연히 모터스포츠의 꽃이기도 하지만은 모터스포츠 그 팀의 일원이라는 게 시작이거든요. 가족같이 우리 드라이버가 몇 등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레이싱 모델이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뭐 우리는 추워도 이렇게 입고 나와요 그게 아니라 레이서 입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레이스카를 타본 레이싱 모델들을 통해서 레이싱 모델계에 레이서들의 입장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레이싱 모델들이 왜 우산을 들겠어요? 자기 비 맞지 말라고요? 사진 찍을 때 자기 이쁘게 나오라고요? 아니에요. 드라이버들 체온이 올라가지 말라고 드라이버를 씌워주라고 우산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 다닐 때 자기가 쓰고 다닌다고요. 한여름에 자기 옷 타니까 선탠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라인 자국 생기니까 자기가 쓴다고. 근데 드라이버들이 입는 이 불에 타지 않는 3중 옷을 입고 걸어 다닐 때 드라이버를 씌워주고 차에 앉아서 시합 준비할 때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해서 차 내의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큰 우산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드라이버가 돼보면 자기가 더워 죽겠으니까 자기 동료가 우산을 받쳐줄 때 야, 나 좀 씌워줘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이런 작은 부분들이 변화가 돼야 모터스포츠가 발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을 때 교통사고율도 떨어지고 자동차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매니아분들이니까 다 하시겠지만 오너 드라이버들 중에 과연 몇이나 내 엔진 오일 체크하는 뽑는 계측 장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는 분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넣는 타이어 공기압이 나는 얼마를 넣고 다니는지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차를 살 때는 꼭 물어요. 이 차 연비 좋나요? 자기는 연비 주행을 안 하면서 꼭 물어요. 연비 좋나요? 그리고 연비 좋은 차를 주면 그 연비 좋은 차를 가지고 폭주를 하면서 연비 뚝뚝 떨어뜨리고는 하면서 아, 이 차 연비가 안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 거짓말쟁이래. 연비도 안 좋은 차를 연비 좋다고 판대. 근데 실질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모터스포츠는 연비랑 전혀 상관없는 스포츠라면서 왜 연비 얘기를 하느냐. 제가 모터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하는 거고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지 막 내리 쏘는 게 좋아서 하지는 않아요. 저도 막 쏘면 겁나거든요. 겁나고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고 벌었던 돈 다 여기 꼬라박으면서 혼나고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좋아서 차라는 것 물체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뵌 김에 부탁드리는 거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자동차를 고르는 눈이 좀 선진국화되거나 좀 또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가 강의 갈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건달들이요. 지금 제가 42입니다. 42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짱 먹는 애들은 아디다스 3줄짜리 슬리퍼 끌으면 짱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진짜 오리지널 아디다스 슬리퍼 끌으면 진짜 짱. 그러다가 이게 몇 년 지나고 제가 대학교 때쯤 되니까 동네에서 짱 먹는 애들이 필라로 풀로 입은 애들. 이해하시죠? 필라 풀로 입고 딱 이러고 다니면 짱이에요. 그러다가 연예인이 돼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국의 큰 형님들하고 뵙고 다니다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 딱 가면은 전라도에서 짱 먹는 사람은 이제 베르사체 쫄티, 이제 검정 기지바지에 베르사체 쫄티에 메두사 문양 이만한 거 금색 붙이고 이러고 다니면 이제 거기 짱인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 보니까 어느 조직은 알마니로 풀도 베고 어느 조직은 루이비통 풀도 베에 루이비통 옷을 사서 여기를 이렇게 딱 아시죠? 이렇게 쪼매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형 왜 이렇게 명품을 수선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다리가 올라갈 때 걸린대요. 그래서 여기를 좁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그리고는 꼭 명품 일수 가방 하나씩 들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달들, 조폭들조차도 좋은 옷을 하면서 자기 계보별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겼다는 거는 입맛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는 분들은 지금 베르사체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는 조폭 수준이라고 저는 과감히 표현해요. 왜요? 난 돈 벌면 벤츠, BMW 살 거야 라고만 생각해요. 왜 벤츠, BMW가 좋은지도 몰라요. 난 살 거야. 돈 벌면 그 차를 살 거야. 왜? 그 차를 사야지 호텔에 갈 때 발레 파킹할 때 떳떳하거든. 딱 세워 내리면 다다닥 뛰어와 주니까. 근데 그거는 진정한 참 매니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나 어디 가서 돈 벌었다고 해서 스포츠카 하나 사가지고 주차장에 깔아놓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명품을 잘 입는 게 아니라 동대문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잘 맞는 옷 입는 게 잘 입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하체 뭐 하이 실종인지 그거 하는데 허벅지 이만한 여자분이 그런 거 입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행은 유행이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게 패션 리더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똑같아요. 회사에 주차할 데도 없고 아니면 자기네 집에 주차장도 되게 좁은데 무조건 큰 차를 고집하는 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 하는 분 중에 제일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미친 사람 한 명이 엔초페라를 사가지고 그걸로 시장 가요. 멋지다. 13억, 14억짜리 차 사가지고 시장 갈 때 그 차를 끌고 나가요. 왜? 발레 파킹이 잘 된대요.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분을 클릭을 태우고 제가 트랙에서 모셨는데 100km 넘어갔더니 잠깐 내려달래요. 내려서 하는 말이 난 빨리 달리는 차를 타면 어지럽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를 샀어요. 전 그건 분명히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회사마다 그 차가 주는 맛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의 맛이 있고 함박스테이크는 함박스테이크의 맛이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때 맛을 즐기는 건데, 자동차도 그런 눈이 있다면은 그 차랑 있는 시간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마티즈든 이런 쬐끄만 차를 탈 때 이 차의 매력을 알고 타면은 그 차가 부끄럽지가 않고 너무 떳떳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건달 시절처럼 내가 이 차를 갖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주차장에서 쪽팔리지 않을까? 나는 이걸 좀 멀리 세워놓고 니들 먼저 가. 나 내 차 좀 멀리 있어. 이러고 나중에 따라갈까?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요. 떳떳하게 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자동차를 볼 때 이제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신차가 나오면은 차 가격부터 보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차를 타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대리점에 시승차 있어요? 주고 시승차 준다고 해서 빵 쏘아보는 게 아니라 대리점 주변에 큰 사거리 두세 번 돌면서 핸들 돌려가지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동차, 내 몸에 내 세포 근육들이 알고 있는 핸들 양, 그 다음에 근육이 밀어주는 힘, 그 다음에 핸들을 쥐었을 때 그립감, 그리고 이 정도 각도의 핸들 조향성, 차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레벨이 높아지면은 우회전할 때 하나만 보면, 우회전할 때 무게중심이 머리가 기울어진다, 몸 전체가 기울어진다, 차 하체가 옆으로 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고, 거기서 똑같은 우회전 하나인데도 조금 더 고수가 된다면, 이 자동차는 스프링의 강도가 누를 때 이만큼 주저앉더라. 거기서 또 발전한다면, 이 자동차는 주저앉는 속도가 이 정도고 일어나는 속도가 이 정도구나. 거기서 또 발전한다면 앞이 주저앉는구나, 뒤가 주저앉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운동성을 갖고 있는 내 세포한테 어울리는 운동성을 주는 차를 찾는 게 진정한 차거든요. 그럼 그런 차를 사게 되면은 운전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즐거워요. 왜? 내가 원하는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하거든, 얘가. 튜닝이라는 것도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빨리 가기 위한 튜닝은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튜닝은 조율이에요. 내가 그런 차를 원했는데 회사에서 만들 때 1인당 한 대씩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통 분모로 만들어줘요. 근데 그 사이에 미세하게 나한테 안 맞는 걸 때문에 아 우리 집은 올라가는 길이 너무 꼬불꼬불한데 지금 나와 있는 차로 그걸 가면 좀 너무 쏠리는 것 같아 멀미 나요. 그래서 휠을 바꾸는 거고 타이어를 바꾸는 거고 스프링을 바꿔서 코너링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튜닝하는 게 튜닝이에요. 직물로 해서 직물 처음에 신혼초에 직물 시트로 해서 돈을 싸게 해가지고 차를 뽑았는데 이거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왔네? 근데 애가 맨날 뭐 질질 흘리고 쏟고 그러니까 이 직물은 닦기도 어려우니까 가지고 다시 시트를 개조하는 것도 튜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들을 앞으로도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모터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좋고 우리나라 그 자동차 문화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 문화를 바꾸는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주도를 해요. 왜? F1 경기장 있잖아요. 일본의 F1 경기장은 70만 평으로 스즈카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지금 몇만 평인지 아세요? 200만 평이에요. 경기장 전체 부지가. 막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도 들어가서 200만 평이에요. 중국 가봤거든요. 시작으로 딱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400만 평에다 경기장 하나 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F1을 해요. 중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담으로 짱깨가 얼마나 좋은 차를 알겠나 싶었어요. 전 갔어요. 관중 꽉 있는데 슈마허가 지나가니까 전부 와, 페라리가 지나가니까 와. 이 사람들 어떻게 페라리 이렇게 잘 알아요? 아,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보면 무조건 좋아요. 빨간색이면 좋대. 그러다가 아 역시 그냥 그랬나 보다. 그리고는 시장조사로 상해에 들어갔는데 상해 1년에 팔리는 페라리 대수가 10,000대 가까이 돼요. 인구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민이 모든 법을 다 바꿔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샘플을 갈까? 냉정하게 우리나라님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요? 제가 이렇게 친해졌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소개로 그러면 오늘 막 이빨만 떨었으니까 차를 준비할 테니까 우리 레이싱 기술을 가르쳐 봅시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안전한 지역을 구해서 슬라럼 같은 거 이렇게 꼭깔건 세워놓고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오늘 느껴보세요. 핸들 얼만큼 돌렸을 때 어떻게 차가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옆에 감독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계속 그 생각을 들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핸들 가져오신 핸들에다가 12시에다가 테이프를 빨간색으로 딱 붙여요. 그리고 대시보드 있죠. 대시보드에다가 눈금으로 요만큼 간격으로 하나 붙이고 내 핸들 12시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 거의 생각 안 하실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움직였을 때 내 시선이 몇 도 정도 각도로 꺾이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1인당 10,000원씩 걷어서 지금 보니까 한 20만 원 되겠네요. 20만 원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았어. 누가 신고하죠? 저 잡혀가요. 우리나라는 운전 기술은 면허 시험장 외에서는 가리키는 건 다 불법 강습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면허 시험 그쪽하고 저는 미팅하다가 그러면은 면허 시험장에서 눈길에서 여자친구랑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스키장 가다가 눈길에서 확 미끄러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중앙선에 넘어오는 차도 사는 방법을 가리키나요?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일본은 모터스포츠가 워낙 보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 교육 시스템이 워낙에 많아요. 지금 대부분이 전륜 타실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젠쿱이나 후륜차 돈 많이 버셔가지고 또 좋아서 BMW M3 딱 젊은 분 딱 샀는데 후륜이야. 그러면 후륜과 전륜의 운동성이 전혀 다른데 이 후륜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우시려고요? 우리나라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뭐 엔초 페라리가 주유소를 박았네, 공항 진입로에 벽에 걸렸네 이런 거. 그런 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기업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많아요.
다루기 어려운 차가 나오면은 그 차를 사면서 신청을 하면은 기업에서 그 차를 다루는 기술을 보급을 시켜요. 안전하게 타시라고. 그리고 이 차의 맛을 느끼시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오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선 답이에요. 그 샘플은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은 인라인 스케이트에서 찾았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라인을 듣다 좋아해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 인라인 도로를 까세요 안 했어요. 건설 사장이 인라인을 할아버지가 회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그 두산에서 짓는 건설에 그 아파트에다 인라인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까세요 안 했어요. 왜? 인라인을 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의도 압구정에서 여의도 가는 길에 인라인을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수지인데 수지에서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차선 없이 그냥 한 방에 탄천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근데 옛날에 거기에 찻길이 하나 있었어요. 찻길이 있어가지고 거기 경찰관이 어느 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을 타고 옷 이쁘게 입고 운동하겠다고 나와서 거기 건너는 사람한테 다 딱지를 끊었어. 인라인을 타고 공도에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면서 인라인 협회가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도로가 일자로 다 뚫렸고 인라인에 관련된 법규도 생겼지만 문제는 소비자층이 워낙 튼튼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아파트 지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도시 지을 때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런 걸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메이커에다가 얘기할 때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 타이어니까 한국 타이어에다가 더 좋은 타이어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려면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점으로 따지면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어 사러 가가지고 무조건 싼 거 주세요. 얼마 주세요 묻는 게 아니라 타이어 트레드 보는 법 정도는 아셔야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타이어 트레드의 형상에 따라서 지면을 어떻게 이 타이어가 쥐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 내로 전달되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고 악셀을 밟을 때 차가 튀어나가는 느낌이 다른데 그런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매장에 가서 쫙 깔려 있는 거에서 타이어 트레드를 보고 아 일단은 요 트레드가 내가 원하는 형상인데 그 다음에 가격을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옷가게 가가지고 청바지 살지 양장을 살지 기지로 된 바지를 살지도 모르면서 일단 제일 싼 거 주세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관심 가져주시면은 차를 살 때도 후회가 훨씬 적어지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게 옷이야 5만 원짜리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처박아 놓으면 돼요. 차 한 번 잘못 사면 돈 1,000만 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에 속해요. 물론 명품은 그 우리 얘기 아니니까 없고 예. 다이아 반지 하나 5천만 원짜리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거는 한 번 사면 후회를 하지 않는 게 좋고 뭐 자연환경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처럼 차 사고 팔고가 주기가 빠른 나라도 없거든요. 그게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못 만나서 그래요. 자기 여자를 만나면은 오래 사귀잖아요. 근데 지 여자 아니면 사귀다 보면 싸우고 또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분명히 이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샀는데 애도 태워보고 가끔가다 어머님도 모시고 여행도 가려니까 차가 좁아. 그래서 차를 더 살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SUV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기에 중고 한 번 할 때마다 500, 600씩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 번 번호판만 붙였다 뛰면 500씩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데서 돈을 세이브하는 게 진정한 이제 검소하게 사는 거의 시작이고 그러면서도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는 관리법 그 다음에 튜닝이라는 것도 자기 입맛을 알고 나서 그냥 옆에서 이게 좋아 이게 이렇게 하면 멋있어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알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서 튜닝도 되고 그런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기실수록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더 좋은 차를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